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둘째 주 BTV 주간 종합 뉴스 시작합니다. 인천시가 옛 경인고속도로인 인천대로 일반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심을 단절시켰던 도로를 인천 숲길로 새롭게 조성한다는 계획인데요. 옹벽과 방음벽을 철거하고 23만 제곱미터 규모의 도시숲을 만들 예정인데요. 축구장 28개 면적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이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인고속도로는 우리나라 최초의 고속도로로 지난 1968년에 개통됐습니다. 하지만 고속도로 옹벽과 방음벽 주변이 슬럼화되고 도심을 단절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꼽혔습니다. 경인고속도로는 지난 2017년 인천시가 국토부로부터 관리권을 이관받으면서 인천대로로 불렸습니다. 이 인천대로가 일반화 사업을 통해 인천 숲길로 새롭게 조성됩니다. 오랫동안 도심 한가운데를 관통하며 인천을 남과 북으로 나누어 왔던 인천대로가 이제 녹색 숲길로 새롭게 단장이 시작됩니다. 인천대로 일반화 사업은 인천 기점부터 서인천 IC까지 총 10.45km 구간에 왕복 4차선 지하도로를 만드는 겁니다. 사업은 2027년까지 추진되는데 총 사업비는 8,560억 원입니다. 옹벽과 방음벽은 사라지고 상부 공간에는 시민들을 위한 숲길이 생깁니다. 도시숲 면적은 축구장 28개 면적에 달하는 23만 제곱미터 규모입니다. 테마 숲길과 자전거 도로, 산책로가 조성되고 문화시설 5곳도 들어섭니다. 옹벽의 높이가 가장 높은 데는 14m까지 됩니다. 그래서 이게 도시 단절의 이제 주요 원인이 되고 있고 또 그 위에 또 방음벽이 있었거든요. 이거를 대부분 다 이제 철거를 해서 이렇게 가급적 평면상으로 만들고. 인천시는 구간을 나눠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1단계 구간은 인천 기점부터 주안 산단까지, 2단계 구간은 주안 산단에서 서인천 IC까지입니다. 인천시는 본격적인 착공을 앞두고 미추홀구와 서구에서 주민 설명회를 마쳤습니다. BTV 뉴스 이정윤입니다. 네, 소래포구 인근 산책로에 서해의 낙조를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가 설치됐습니다. 밤에는 아름다운 야경도 감상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인천시는 앞으로도 해안가 주변 철책과 방파제를 철거하고 주민들을 위한 친수 공간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보도에 김지영 기자입니다. 이른 아침 해안가를 따라 운동을 하는 사람들. 걷거나 뛰기도 하고 자전거를 타는 주민들도 눈에 띕니다. 탁 트인 바다 옆에서 산책을 즐길 수 있는 남동구 소래포구 해오름공원 인근은 늘 주민들로 북적입니다. 좀 공기가 좋은 것 같고 막힌 게 없으니까. 일로 이사 온 지도 한 5년 이제 돼가는데 그냥 답답하지 않고 그러니까 좋은 것 같아요. 이곳에 바다를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가 설치돼 시민들에게 개방됐습니다. 폭 46m, 길이 84m 규모로 사업비 39억 원을 들여 해양 친수길을 따라 서해 낙조를 감상할 수 있게 설계했습니다. 또 어선을 형상화한 디자인으로 소래포구의 특징을 살렸습니다. 전망대에는 LED 경관 조명이 설치돼 밤에는 야경을 감상할 수 있고 시민 광장과 쉼터도 마련됐습니다. 인천 전체를 대상으로 해안가에 우리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친수 공간을 꼭 만들고 싶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 해넘이 전망대예요. 그리고 아마 보셨겠지만 쭉 걸어가시다가 저쪽 연수구까지 연결이 되고 저 하익동 유수지까지 연결이 돼서 총 18km의 산책로가 조성이 된 것도 다 그의 일환입니다. 인천시는 앞으로도 해안가 주변의 시민들을 위한 친수 공간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당장 내년 6월까지 아암대로 인근 낡은 방파벽을 철거하고 군 초소를 전망대로 활용하는 등 시민들이 어디서든 바다를 가깝게 접할 수 있는 도시로 만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 도시재생 뉴딜 부평 11번가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부평 11번가 사업은 오는 2024년 완공될 예정인데요. 푸드 플랫폼 구축과 굴포 먹거리 타운 활성화, 굴포천 상류 구간 복원 등 새로운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북인천 방송 이재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평 혁신센터 건설 공사가 드디어 첫 삽을 떴습니다.
미군으로부터 사업 부지를 반환받은 지 2년 8개월 만입니다. 혁신센터는 도시재생 뉴딜, 부평 11번가 사업의 핵심 시설로 이곳에는 음식 관련 창업 인력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푸드 플랫폼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특히 푸드 플랫폼은 부평 11번가 사업의 한 축인 굴포 먹거리타운 활성화와 연계해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이뿐 아니라 혁신센터에는 공공지원시설과 청년, 소상공인들을 위한 공공임대상가, 그리고 신혼부부들을 위한 행복주택도 조성됩니다. 혁신센터를 포함한 부평 11번가 사업은 경제와 환경, 그리고 문화가 어우러진 지역을 조성하는 도시재생 프로젝트입니다. 이 사업이 11번가 사업과 또 주변과 연계되는 불포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 그리고 문화도시랑 같이 잘 어우러진다라면 이 부평의 도시 재창조가 바로 이곳에서 2024년도 이제 말 정도 되면 부평이 변모된 모습이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해 봅니다. 혁신센터를 포함한 부평 11번가 사업은 2024년 하반기 완공 예정입니다. 굴포천 상류 구간 복원부터 혁신센터까지 긴 시간을 기다려온 사업들이 이제 하나둘 본궤도에 오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강화도에서도 섬 중의 섬이라 불리는 교동도의 화계산에 대규모 관광 정원이 조성됐습니다. 해발 259m인 산 정상에 오르면 북한 땅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데요. 모노레일 설치 등 막바지 공사가 마무리되면 올 상반기 중 정식으로 문을 열 계획입니다. 보도에 김지영 기자입니다. 강화도에서도 섬 중의 섬이라 불리는 교동도. 지난 2014년 교동대교 개통으로 교통 불편은 해소됐지만 주민 휴식 공간 등 각종 생활 인프라는 여전히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오색이 넘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치유의 정원, 평화의 정원. 교동 화계산에 대규모 관광 정원이 조성됐습니다. 전체 11만 제곱미터 부지에 사업비 130억 원을 투입해 물과 역사 문화, 평화, 추억, 치유 등 5가지 테마로 꾸몄습니다. 해발 259m 높이에 조성된 스카이워크형 전망대는 강화 군조인 저어세를 형상화해 만들었습니다. 전망대에 오르면 북녘 땅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이곳 화계정원 전망대에서 직선거리로 약 10km 떨어진 곳에 북한 연백평야가 있습니다. 날씨가 좋을 때는 이렇게 육안으로도 북한 땅을 볼 수 있는데요. 남쪽으로는 성모도와 보름도까지 조망할 수 있습니다. 전망대가 앞이 탁 트이고 바다가 있고 해가지고 연백평야까지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으니까 아주 가슴이 툭 트이는 것 같습니다. 강화구는 화계정원 2단계 공사 준공식을 열고 그동안의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열차를 타고 정원을 둘러볼 수 있는 모노레일 조성 사업 등이 마무리되면 올 상반기 중 정식으로 문을 열 예정입니다. 화계산에 자연경관을 활용한 공원 같은 정원을 조성해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사랑받는 수도권 최고의 휴식형 가족공원으로 갖고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적경지 군민들의 생활 수준을 더욱 높여가는데 최선을 다할. 교동 화계정원은 인천시 1호 지방정원으로 지정돼 관리됩니다. 강화구는 공원 내에 위치한 연산군 유배지와 인근 대룡시장, 박두성 생가 등을 연계해 화계정원을 지역의 대표 관광지로 키워나간다는 계획입니다.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 네, 일제강점기 조병창에서 광복 이후 미군 기지로 사용된 부평 캠프마켓은 80년 만에 시민의 품으로 돌아왔죠. 인천시는 자연과 문화, 역사와 미래가 함께하는 시민공원을 조성한다는 계획인데요. 활용 방안을 두고 의견이 분분한데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이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일제강점기 때 무기공장인 조병창으로 문을 열고 광복 후에는 미군 기지로 사용된 부평 캠프마켓. 반환 결정 이후 80년 만에 인천 시민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A구역과 B구역은 지난 2019년에 반환됐고 D구역은 올 하반기에 반환될 예정입니다. 인천시는 이 캠프마켓을 어떻게 활용할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시민시장 대토론회를 열었습니다. 그동안 가장
우리가 의미를 두고 앞으로도 우리 미래 세대에게 가장 잘 물려줘야 될 땅, 바로 이 부평 미군기지 캠프마켓. 이곳을 앞으로 어떻게 만들어가야 되고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활용되어져야 되느냐, 이런 방향들에 관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참여자들은 문화해설사와 함께 캠프마켓을 둘러본 뒤 토양 오염 정화 추진 계획과 시민공원 조성 계획을 청취했습니다. 또 활용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여기가 어떠한 자리였구나, 그거를 좀 알릴 수 있는 역사관을 좀 제대로 해놓고, 그리고 더 나가서 우리가 문화 공연장이라든지 이런 거를 하면은,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환경 정화가 제일 먼저고, 두 번째는 우리 구민들과 인천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복합 문화 공간이 저는 여기 조성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현재 캠프마켓에 대한 토양 오염 정화 작업이 진행 중인데 A구역과 B구역은 올해까지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네, A구역 같은 건 7월 달이면 정화가 완료가 될 거고요. 나머지 주변 정리를 통해서 9월 정도 되면 사업이 내부 지역에 대한 오염 정화는 완료될 예정이 있습니다. 또한 B구역은 경적장 설치를 통해서 오염 정화가 이루어지면 올해 12월에 사업이 준공될 예정이 있습니다. 인천시는 이달부터 공원 조성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추진합니다. 특히 시는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시민 참여단, 설문조사, 간담회 등을 계속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BTV 뉴스 이정윤입니다. 코로나19 방역 조치가 완화되면서 내수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반면 우크라이나 사태와 유가 인상, 금리 인상 등 대내외 요인으로 경기 전망은 여전히 어두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여파가 점차 완화되며 내수 회복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지만 우크라이나 여파 등 대내외 요인이 악재가 되고 있습니다. 인천상공회의소가 지역 제조업체 159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2, 4분기 전망 BSI 지수는 93을 기록했습니다. 유가 원자재가 급등,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발생, 글로벌 공급망 문제, 금리 인상 등 대내외 리스크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업종별 BSI를 살펴보면 기계 113, 화장품 115인 반면 IT 가전 83, 자동차 부품 93, 식음료 78로 기준치 100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부문별 2, 4분기 경기는 매출액 BSI 101, 설비 투자 104인데 반해 체감 경기 93, 영업이익 86, 자금 조달 여건 79로 조사됐습니다. 대내외 위험 요인으로 유가 원자재가 상승, 내수 침체, 국내 금리 인상 기조, 글로벌 공급망 문제, 환율 변동 심화, 국제관계 긴장 악화 등의 순이었습니다. 글로벌 인플레이션으로 국제 유가,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응답 기업의 86.1%가 영업이익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업이익이 감소한 기업들은 생산 원가 절감, 제품 가격의 비용 상승분 반영, 대체 수입선 발굴 등의 노력을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한편 새 정부에 바라는 경제 정책은 기업 친화적 경영 환경 조성, 최저임금제와 주 52시간제 개선, 글로벌 공급망 차질 해소, 미래 산업 육성, 기존 업종 고도화 촉진 등을 꼽았습니다. BTV 뉴스 배상민입니다. 네, 지금부터는 지방선거 소식 전해드립니다. BTV 인천뉴스는 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를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인천시장에 도전하는 예비후보를 만나봅니다. 현재 4명이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는데 먼저 이번 주 주간 종합 뉴스에선 2명을 만나 출마의 변과 주요 공약을 들어봅니다. 이정윤 기자입니다. 6일 지방선거가 이제 2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부터 인천시장 예비후보들을 차례로 만나서 주요 공약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순서로 국민의힘 유정복 후보를 만나봅니다. 후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후보님 먼저 일찍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시고 출마를 결심을 하셨는데 네. 이번에 출마를 결심하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설명 좀 해주시죠.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두 가지 이유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선 첫째는 저는 인천 시민으로서 또 특히 인천시장을 지낸 사람으로서 인천시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갖고 있는 것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난 4년 동안 인천시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시장과 공무원들이 다 혼연일체가 돼서 일을 잘해주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지금 제가 지난 4년을 잘 진단해 보건 때 새롭게 시장이 된 박남춘 시 정부가 한 일들을 보면은 정말 참으로 참 참담합니다. 더 발전적으로 가야 될 인천시가 답보 상태에 있거나 퇴행적인 일들을 나타나는 현상을 보면서 제가 책임 있는 지역의 한 정치인으로서 그 책임을 다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해왔던 많은 현안 사업들 또 해결해 놓았던 문제들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퇴행되는 일들 수도권 매립지가 다 해결해 놓았는데 그야말로 해놓은 그 사항을 이행도 못해서 퇴행의 길을 걷고 있지 않나. 인천발 KTX가 2021년 개통한다고 국토부에서 발표했는데 이것을 박남춘 시정부 인수위에서 연기 발표를 하지 않나. 기타 현안 사업들이 너무 정체되고 있어서 이것을 새롭게 회복시키고 더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그런 시를 만들어야 되겠다. 다시 절망이 아닌 희망의 인천시를 만들어 가야 되겠다. 이것이 하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우리 시민들, 국민들께서 윤석열 정부를 탄생시켰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번 6.1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우리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돼서 성공한 정부, 그래서 행복한 국민, 행복한 시민이 돼야 합니다. 6.1 지방선거는 바로 윤석열 정부의 성공, 인천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선거다.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제가 시장에 출마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시군요. 이번에 출마하시면서 슬로건으로 시민행복 초일류 도시 인천을 선포하셨잖아요. 이 세계적인 도시로 만들겠다 이렇게 포부를 밝히셨는데 이를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공약들 궁금한데요.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이제 앞으로 구체적인 공약은 하나하나 상세하게 발표를 해나갈 것입니다. 큰 틀에서 이번에 말씀드린 거는 결론적으로 우리 시민이 행복하고 미래의 희망이 있는 도시를 만들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시민 행복을 위한 구체적인 각 분야별 프로젝트를 지금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고요. 이제 크게는 큰 목표는 인천이 세계적인 도시로 발전해 가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영종과 강화를 중심으로 하고 송도, 청라 그리고 옹진 일원을 축으로 하는 뉴 홍콩 시티를 건설하는 겁니다. 이것은 지금 홍콩이 중국에 반환된 이후에 사실상 많은 홍콩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많은 다국적 기업들이 탈출을 하고 있고 미국은 제2 홍콩을 지금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인천이 최적지다. 인천이 갖고 있는 세계적인 공항과 항만과 경제자유구역 그리고 동북아의 중심 도시로서의 위치해 있기 때문에 뉴 홍콩 시티를 건설하게 되면은 이것은 지금까지 이렇게 온 상점백회를 뛰어넘는 천지개벽의 역사를 인천에서 시작한다. 이것이 제가 그랜드 플랜으로 제시한 것이고 반드시 이건 가능한 그런 현실이 되도록 만들어갈 겁니다. 네, 그렇군요. 저희가 지금 있는 곳이 주안 시민공원이거든요. 이 후보님께서는 또 균형 있는 도시 발전 이거를 통해서 시민들의 행복 지수를 높이겠다 이런 구상도 밝히셨습니다.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결국 시민들이 모두가 균형 있는 그 환경과 상황 속에서 행복을 느껴야만이 진정한 그 도시, 그 선진 도시가 되고 또 시민이 느끼는 자랑스러운 도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 인천은 그동안 인구가 300만을 돌파하고 국제 도시가 조성되고 많은 발전이 있었지만 사실 우리 원도심은 참 우리에게는 아픈 손가락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안 됩니다. 또한 우리 사회가 지금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고 사회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지만은 또 여긴 계층 간 그 격차는 또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세대 간의 문제, 어르신, 노년층과 젊은 청년들의 문화적 격차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삶을 같이 공감하고 발전해 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3대 균형 프로젝트를 발표를 했는데 그것은 바로 지역 간 균형을 이루고 또 계층 간 균형을 이루고 세대 간 균형을 이루는 아주 중요한
그 방향을 제시한 겁니다. 그 가운데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원도심의 문제를 획기적으로 혁신적으로 변화 발전시킬 수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인천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경인전철, 경인고속도로가 동서남북으로 인천을 단절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이 120년 된 경인전철을 반드시 지화해야 합니다. 경인고속도로를 지화해서 단절된 문화를 완전히 소통의 공간으로 만들어가고 그 가운데 원도심을 혁신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프로젝트들이 필요합니다.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들, 대표적으로 주차장 문제, 편의시설 문제, 문화공간 문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좀 더 과감한 혁신적인 투자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런 문제를 통해서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이루어나가고 또 계층 간 문제도 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 또 탈북민, 다문화 가족, 저소득계층, 특히 요새 자영업 소상공인들, 이분들에게 좀 더 혁신적인 그 지원책과 중장기적인 발전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든 분들이 이 인천 시민으로서 살아가는데 불편함이 없고 희망을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세대 간 문제도 중요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보훈 가족들이 있어서 자랑스러운 지금의 인천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분들이 여생이 편안하도록 하기 위한 과감한 복지 정책이 필요하고요. 특히 중요한 거는 미래 세대, 우리 청년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냥 찔끔찔끔 지원하는 그런 정책으로서는 안 됩니다. 이분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근원적인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 세세한 건 제가 앞으로 발표하겠지만은 우리 청년들이 정말 인천에서 사는 것이 자랑스럽고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이런 프로젝트들을 앞으로 추진해 나갈 겁니다. 이번 시장 선거가 굉장히 치열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만 해도 지금 국민의힘 후보 4명이 출사표를 던졌는데요. 다른 후보와 좀 차별화된 후보님만의 경쟁력 무엇이라고 생각하실까요? 네, 뭐 각자 이번에 출마를 하는 후보들이 꿈을 갖고 또 자기 역량을 발휘하겠다는 각오를 갖고 출마를 할 겁니다. 다 잘 하실 수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금 이제 차이가 있다면은 저는 뭐 중앙에서 또 지역에서 또 국회에서 수많은 그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즉 일을 해본 사람이고 일을 할 줄 알고 또 일의 성과를 내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뭐 말로서는 누구나 다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어떻게 일해 왔는가, 그 사람은 어떤 경험을 갖고 있는가, 어떤 성과를 갖고 내왔는가, 이것을 보고 판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서 시민들은 아주 현명하게 지금 판단하리라고 보고 있고요. 또 뭐 일뿐만이 아니라 저는 공직 생활을 해오면서 정말 깨끗하게 해온 사람입니다. 2번의 장관 인사청문회를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된 이런 제가 정치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은 인천을 위해서 일할 능력 있고 또 깨끗한 시장을 원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것은 시민들이 이제 많이 알고 또 몰랐던 분도 알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경험을 통해서 충분히 검증된 사람, 그 사람이 유정복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지만 저는 앞으로 더욱 열심히 시민들에게 저 자신을 알리고 진실을 제대로 판단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면서 인천에 희망을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방선거 누가 뛰나 오늘은 유정복 예비후보와 만나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후보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서 인천시장을 지낸 유정복 예비후보를 만나봤는데요. 이번에는 3선 국회의원과 2번의 서구청장을 지낸 이학재 예비후보의 출마의 변과, 주요 공약을 들어봅니다. 계속해서 이정윤 기자입니다. 지방선거 누가 뛰나 인천시장 예비후보들을 차례로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국민의힘 이학재 예비후보님과 만나보겠습니다. 후보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이학재입니다. 후보님은 인천시장 예비후보로 가장 먼저 등록을 하셨습니다. 예. 이번에 출마를 결심하신 이유가 궁금한데요. 설명 좀 해주시죠. 인천 이대로는 안 된다. 인천이 언제까지 서울의 수도권에 변두리 역할을 해야 되느냐. 저는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인천이 이제 대한민국의 중심이 될 수 있다, 이런 비전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인천은 지금
수도권에 2,600만 배후 시장이 있고 또 세계로 만나는 접점인 항구와 공항이 있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의 산업화를 선도했던 이 공단이 있고 그 다음에 외국인들의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이 경제 자유구역이 있고 또 강화도나 옹진 앞바다 아주 아름다운 섬들이 있고 잘못될 리가 없는데 이러한 인천의 가능성 진가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것을 발현시킬 수 있는 리더십이 부족했다. 그것은 시장의 리더십이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가능성을 제대로 발현시켜 갖고 대한민국의 중심 또 세계에 으뜸되는 그런 인천을 만들고자 출마를 결심했습니다. 저희가 있는 곳도 지금 내양 재개발 현장이잖아요. 예, 방금 예. 전에 말씀을 해주시긴 하셨는데 인천은 항만과 공항을 품고 있는 도시죠. 예. 이 출마 선언을 하시면서 미래 첨단 도시를 만들겠다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예. 구체적인 계획도 궁금한데 말씀 좀 해주시죠. 예, 그 미래 첨단 도시가 저는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디바 인천입니다. 인천은 지금 금방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가능성이 좋습니다. 게다가 송도를 중심으로 해서 바이오 산업이 굉장히 잘 발달되어 있고 거기에 뷰티와 헬스케어를 더하고 그다음에 대한민국이 디지털 강국 아닙니까? 이 디지털이 또 크게 발전을 하려면 산업 기반이 잘 갖추어져야 하는데 인천은 공단도 잘 갖춰져 있고 또 지금 미중 간의 기술 패권이 아주 굉장히 경쟁이 심한데 그래서 중국에 진출했던 빅테크 기업들이라든지 또 R&D 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시 재편돼야 되는데 이 아시아권에서 가장 좋은 위치가 한국이고 한국 중에서도 인천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시장에 대해서 이러한 빅테크 기업들을 인천에 유치를 해서 디지털로 강한 그런 도시를 만들어 갖고 이 디지털과 바이오가 중심이 돼서 인천의 경제를 이렇게 세우면 지금은 값싼 인천의 이 주택 가격 때문에 인천에서 거주하시면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그런 분들이 많은데 거꾸로 이제는 서울에서 인천으로 출퇴근하는 그런 도시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경제활동뿐만이 아니고 또 뭐 인천에서 먹고 놀고 즐기고 보고 돈 쓰고 하는 그런 도시를 만들겠다는 것이고요. 그것은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뭐냐면 K-팝이라든지 또 K-영상이라든지 그렇게 해갖고 제2의 에스파 또 제2의 오징어 게임 이런 것들도 인천에서 콘텐츠 산업을 육성을 시키고 또 아레나 파크를 만들면 이러한 이런 K-팝 같은 것들이 인천에서 공연이 되고 세계인들이 인천에 와서 볼 수 있는 그런 도시가 얼마든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서울에서 인천으로 출근하는 그런 인천 만들겠다. 그런 포부를 갖고 계시는 거고 이 주요 공약들을 살펴보니까 이 원도심 발전과 또 복지 분야 공약도 눈에 띄던데요. 예. 설명 좀 해주실까요? 예, 원도심은 인천의 오늘날을 만든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천 발전에 있어서 원도심을 뺀다고 하는 것은 안고 없는 찐빵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원도심들은 많은 가능성이 있거든요. 저는 이제 꼭 지역별로 우리 SK 브로드밴드가 시청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리면 남동 같은 경우에는 2호선이 서창동, 도림동까지 연결이 돼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남동 공단을 구조 고도화 사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거기에 디지털 산업으로 구조 고도화 산업을 구조 고도화를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 일대의 중구는 이 내항을 정말 이 재개발을 해갖고 이 내항 재개발이 우리 근대화의 어떤 문화적 보고인 이 중구 구도심과 맞물려서 개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미추홀구 또 동구, 서구 이 일대에는 인천대로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잘 안 되고 있는데 제가 시장이 되면 취임과 동시에 담벼락을 바로 해체를 하고
그리고 그 위에 공원과 또 이 도로를 개선한 다음에 그 위에다가는 입체로 개발을 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청년 창업과 또 문화예술 공연이 가능하게 하고 또 거기에는 구도심의 어떤 그 주차 공간도 확보를 하고 그리고 아이스링크라든지 실내 스포츠를 할 수 있는 스포츠 컴플렉스도 만들고 그리고 또 이제 버티컬 팜 해갖고 도시농업도 가능한 그래서 그곳이 인천의 경제와 또 문화예술의 중심지가 되고 더 나아가서는 이 구도심의 개발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쪽에 강화는 지금 교통이 굉장히 문제인데 지금 추진되고 있는 고속도로와 아울러서 5호선을 연장시키는 것을 추진을 하고 또 도시가스를 넣을 예정이고요. 마지막으로 옹진은 지금 이 여객선 그 공영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누구나 쉽게 우리 옹진 주민들이나 인천 시민들뿐만이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들 또 외국인들도 다 쉽게 진입 거기를 갔다 왔다 할 수 있어야지 옹진이 거듭 태어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객선 공영제와 함께 이 순환선을 섬들을 다니는 순환선 이런 것들을 넣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별로 이 주요 공약들 말씀해 주셨는데 이번 인천시장 선거가 굉장히 치열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후보님만의 차별화된 경쟁력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예, 저는 무엇보다도 찐 인천 사람입니다. 인천에서 태어나서 인천에서 학교 다니고 또 인천에서 결혼해서 인천에서 아이 낳고 또 인천에서 아이 키웠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공직 생활도 구청장, 국회의원도 다 인천에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찐 인천 사람이고 또 준비된 이학제입니다. 예전에는 서구가 인천의 변두리 취급을 받았었는데 지금은 서구가 인구도 인천에서 제일 많고 재정 규모도 제일 크고 도시 경쟁력도 대한민국에서 제일 이 경쟁력이 있습니다. 인천의 새로운 중심이 서구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인천을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으로 만들 자신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저는 새로운 인물입니다. 새술은 새푸대에 담아야 하잖아요. 전에 한번 해봤는데 그것으로 평가가 끝났습니다. 그러한 분들이 다시 하면 잘하겠다고 하는 것은 인천에 맞지 않습니다. 인천은 굉장히 역동적인 도시이기 때문에 그런 역동적인 리더십을 갖고 있는 새로운 인물이 해야 되고요. 지금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는데 이 새 정부하고 잘 호흡을 맞출 사람도 저는 저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후보가 입당도 하기 전서부터 가서 함께 정권을 만들어낼 때까지 제가 함께 했기 때문에 제가 인천시장이 되면 중앙정부하고의 소통이라든지 또 협조도 누구보다도 잘 이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인천을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으로 세계 인류 도시로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네, 지방선거 누가 뛰나 오늘은 이학재 예비 후보님과 만나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후보님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보수 진영 후보들은 경선을 통한 단일화에 합의했습니다. 이번만은 반드시 단일화를 성사시켜 선거에 승리하겠다고 다짐했는데요. 경선은 여론조사와 선거인단 현장 투표로 이루어집니다. 보도에 배상민 기자입니다. 보수 진영 인천교육감 후보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교육감 선거를 50여일 앞두고 경선을 통한 후보 단일화에 합의한 겁니다. 앞선 두 번의 교육감 선거에서 보수 후보 단일화 실패로 고배를 마신 만큼 이번만은 반드시 이겨야 한다는 절박함이 컸습니다. 하나는 인천교육 반드시 이번에 바꿔라. 그게 하나였고요. 두 번째는 반드시 바꾸려면 단일화해라. 저는 이거를 인천 시민의 명령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단일화를 해서 인천 교육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저 역시 단일화에 최선을 다해서 참여를 할 것이고 공정하고 투명하고 객관적인 그런 단일화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여기에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앞으로의 단일화 일정에 성실히 참여하며 이탈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또한 경선 결과에 승복하고 단일 후보가 본선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제가 이기면은 이 두 분과 함께 우리 인천교육을 정말로 반석 위에 올려놓을 것이고, 제가 지면 반드시 제가 선거 전까지 제가 다 마이크 잡고 선거운동 끝까지 하겠습니다. 경선은 여론조사 70%, 3,500명 선거인단의 현장 투표가 30%로 이뤄집니다. 직접 투표 선거인단의 절반은 구군별 인구 비례에 의한 선거인 수를 배정합니다. 인천시 범보수 교육감 후보 단일화 추진협의회는 후보자 토론회, 여론조사, 직접 투표 등을 거쳐 오는 24일 단일 후보를 최종 발표한다는 계획입니다. BTV 뉴스 배상민입니다. 네, 이번에는 강화군수 선거에 출마하는 예비 후보들을 만나봅니다. 강화군은 전통적인 보수 강세 지역으로 국민의힘 내부 경선부터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는데요. 현직인 유천호 군수가 3선에 도전하는 가운데 현재까지 모두 5명의 예비 후보가 도전장을 냈습니다. 보도에 김지영 기자입니다.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인천에서 유일하게 보수정당 깃발을 꽂았던 강화군. 농어촌 중심의 접경 지역으로 전통적으로 보수색이 짙은 지역입니다. 국민의힘 당내 경선에서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는 가운데 먼저 현직인 유천호 군수가 3선에 도전합니다. 유 군수는 지난 2012년 보궐선거에서 강화 군수에 당선된 뒤 2018년 재선에 성공했고 이번 선거로 3선을 노립니다. 시의원과 구청장 등을 지내며 얻은 탄탄한 지역 기반이 강점으로 꼽힙니다. 윤재상 시의원도 일찌감치 도전장을 내고 선거 전에 뛰어들었습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유일한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으로 존재감을 드러낸 윤 의원은 2012년부터 2번의 시의원과 2번의 군의원을 지내며 지역 정치를 두루 경험했습니다. 안영수 전 의원도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선거운동에 나섰습니다. 강화군 공무원 출신으로 제6, 7대 인천시 의원을 지낸 뒤 지난 2018년에 이어 2번째 강화군수 선거에 도전합니다. 이 밖에 곽근태 국민의힘 인천시당 친환경에너지 정책위원장과 김지영 강화군 발전특별위원장도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곽 예비후보는 자유총연맹 강화군 지회장 등을 지냈고 김 예비후보는 지역 언론기관인 방방곡곡 뉴스 대표로 재직했습니다. 본선보다 치열한 예선을 예고하는 국민의힘과는 달리 더불어민주당에선 한현희 전 평택부시장이 홀로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오랜 공직 경험을 거쳐 현재는 강화발전미래운동본부의 대표를 맡은 한 전 부시장은 지난 2018년 강화군수 선거에 출마해 26.6%를 득표한 바 있습니다.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 네, 요즘 화창한 봄 날씨가 이어지고 있죠. 전국의 봄꽃 명소마다 상충객들로 북적이고 있습니다. 다소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도 한몫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꽃들이 전하는 봄 소식을 화면에 담아왔습니다. 북인천 방송 이정하 기자입니다. 부천 원미산 자락에 분홍빛 진달래가 지천으로 피었습니다. 활짝 터뜨린 진달래 꽃망울, 연분홍빛 꽃향기에 벌들도 잠시 쉬었다 갑니다. 상충객들은 올봄 추억을 한 장의 사진으로 남깁니다. 오랜만에 나들이가 즐겁기만 합니다. 아주 좋아요. 봄꽃 보고 국민들께서 마음을 좀 푸근하게 풀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동안 그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았었는데 꽃 구경하시고 국민들이 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심 공원에도 어느새 봄이 찾아들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완연한 봄 기운을 느끼기 위해 발걸음했습니다. 온화한 날씨에 옷차림도 한결 가벼워진 모습입니다. 꽃들도 그렇고 바람도 벌써 좀 지금 많이 약해지고 바람이 불어도 그렇게 따뜻한 바람이잖아요. 겨울 내내 그 움츠렸던 게 이제 펴지니까. 지난 2년 동안 코로나19 여파로 무산됐던 부천 3대 봄꽃 축제가 올해도 방역 문제로 열리지 않는 대신 원미산과 도당산, 춘덕산 등 지역 꽃 구경 명소는 개화 시기에 맞춰 개방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하입니다.
다양한 건강 정보를 전해드리는 알수록 건강 시간입니다. 한 건강검진 전문 기관이 지난 5년 동안의 암 검진 결과를 분석했습니다. 갑상선암이 가장 많이 발견된 걸로 나타났는데 오늘 알수록 건강에서는 갑상선암이 많은 이유 그리고 암 검진의 중요성을 알려드립니다. 김대우 기자입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사망 원인 1위 질환은 바로 암입니다. 그 종류도 다양한데 국가암정보센터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암만 100가지 정도나 됩니다. 이 가운데 국민들이 가장 많이 걸리는 암은 갑상선암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갑상선에 혹이 생긴 걸 갑상선 결절이라는데 이 가운데 악성을 흔히 갑상선암이라 부릅니다. 또 전체 갑상선 결절의 5에서 10%는 갑상선암으로 진단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갑상선암, 검진을 통해서도 다른 암보다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한국건강관리협회가 최근 5년 동안 검진을 통해 발견한 암은 26,100여 건입니다. 이 가운데 7,000건 정도가 갑상선암이었고 유방암과 위암, 대장암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진단검사 도구인 초음파 및 조직검사 등이 굉장히 대중화되고 일반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갑상선 쪽에서도 굉장히 정밀 검사에 해당되는 이런 조직검사 초음파 같은 것들이 쉽게 시행이 되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발견율, 그다음 유병률이 상승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최근에 이제 환경적 요인, 스트레스라든지 어떤 방사선 조사, 환경 호르몬 같은 그런 내부적, 외부적인 그런 요인들에 의해서도 갑상선암 유병률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같은 암은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는 게 예방만큼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세계보건기구 역시 암의 3분의 1은 예방이 가능하고 3분의 1은 조기검진과 조기치료를 통해 완치가 가능하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특히 갑상선암은 뚜렷한 증상도 또 예방법도 없는 걸로 알려져 있어 조금이라도 빨리 발견하는 게 중요합니다. 항암 치료가 치료 방법이 획기적으로 발전했음에도 여전히 암은 치료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또한 이제 전 국민 사망률 1위로 올라서 있는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서 아직까지 암은 치료보다는 예방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조기 발견하면은 경우에 따라서 5년 생존율이 90% 이상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반드시 건강검진을 통한 조기 발견에 힘쓰는 게 중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국가암정보센터가 담배를 피우지 말고 짜고 탄 음식을 먹지 않으며 매일 땀이 날 정도로 충분히 운동하는 등 암을 예방하는 방법을 소개하는 것과 동시에 암 조기검진 지침에 따라 검진을 빠짐없이 받아달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알수록 건강, BTV 뉴스 김대우입니다. 거리두기가 점점 완화되고 있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모두 해제될 거란 전망도 있는데요. 네. 그러나 아직까지 코로나19가 종식된 건 아니죠. 날씨도 좋고 볼 곳도 많은 계절이지만 올 봄을 무사히 보낸다면 내년에는 더 나은 봄을 맞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BTV 주간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